안녕하세요. 닉스트의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바이에 와서 벌써 두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약속이 없어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심심하기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Q&A를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Q&A가 저에 대한 거는 물어봐 주신 게 없고,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이메일로 주시거나, 제가 이제 이메일 보내도 내가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메일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이제 읽기는 읽는데 답을 남겨드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시간 남고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이제 이메일 주신 거랑 댓글 단 거 다는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보면서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메일 한번 볼게요. 이메일 이제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메일 보냅니다 라고 해주신 분이고요.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항공기계학과를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막학기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플랜트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놓은 게 없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에는 한국 플랜트 산업협회에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들을 계획입니다. 플랜트 엔지니어 쪽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제가 1월, 2월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어학 자격증, 3월에 프로그램을 들은 후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길과 방향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이메일 남겨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 플랜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생각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글쎄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3월에 한국 플랜트 산업협회에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들을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이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토익이라든지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플랜트 산업협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좋은 게 플랜트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이게 딱 정하셨잖아요. 그게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되는 데 가자 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하나 케미칼, 롯데, 농심 그냥 다 썼습니다. 그냥 효성, 펌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썼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가 또 취업 시즌이 오면 다 쓰시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목표를 딱 자기 분야를 정해놓고 하신 게 괜찮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글쎄요. 가장 좋은 거는 실무를 쌓으면 되는데 취업을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어학 자격증. 이게 참 이거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준비를 했어. 만약에 어디 우리 해양 플랜트 쪽이라든지 어디 이제 노가다 같은 거 있잖아. 노가다 하는 거 하면서 플랜지 같은 것도 조여보고 용접하는 것도 보고, 이런 경험이 있다 한들 서류에서 안 돼 버리면은 대기업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어쨌든 제가 지금 회사 생활한 입장에서는 뭔가 이 취업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이 뒤를 생각해라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취업을 해야지 그 뒷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취업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인적성 검사라든지 일단 취업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글쎄 이거는 뭐라고 답변해 드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 플랜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생각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일개 엔지니어고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잘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그 플랜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너무 스케줄에 쪼이고 일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어떤 직업이든 다 공부해야 될 건 많겠죠. 그러니까 너무 내 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요즘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저는 이 플랜트 엔지니어링 직업이 우리 그가 어떤 우리 세대 있잖아요. 뭐 100년 최소한 석유가 고갈되지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냐, 고갈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플랜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파워 플랜트도 있고. 그래서 플랜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굉장히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산업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각 프로젝트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스펙도 다 다르고, 이 뭐 가스 플랜트다 하면 가스 조성도 다르고, H2S가 많다, 없다, 스위트 가스다, 뭐 사워 가스다, 뭐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카피 복사하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카피 복사하기가 힘든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동화하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생각을 하고 위험성 평가라든지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직업으로만 봤을 때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생활하는 면에서는 글쎄요, 이게 많이 힘들죠. 물론 이제 IT 직업도 굉장히 야근이 많다고 하죠. 근데 IT보다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가? 하여튼 그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메일 한번 볼게요. 닉 선생님이라고 했네요. 닉 선생. 안녕하세요, 닉 선생님. 선생님은 아닌데 뭐 그 먼저 태어났다는 뜻에서 선생이면은 뭐 맞는 것 같은데, 뭐 뭘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뜻의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직을 앞두고 있는 기계공학과 학생입니다. 플랜트 산업에 관심이 많아 찾던 중에 채널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로를 지금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도중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단 이메일로 물어보면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보냅니다. 이거 굉장히 옛날 거를 옛날 영상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고 했는데 옛날 영상에는 올렸었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 구독자가 없을 때. 질문입니다. 최종 목표: 플랜트 엔지니어링 배관 설계 하고 싶다. 현 상황: 중공업 설계 직무 합격한 상황, 그리고 그 EPC 건설 플랜트 직무, 시공 공무 설계, 이렇게 전체로 뽑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설 쪽 있잖아요. 건설은 면접 전에 선배 사원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서 보통 입사하고 해외로 갔다 온다. 그리고 설계를 원한다 할지라도 바로 설계는 가지 못할 수 있다. 한번 플랜트 직무, 설계, 시공, 공무 중에서 정해지면 다른 직무로 바뀌는 것은 어렵다라고 선배한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최종 목표가 플랜트 설계, 가능하다면 배관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제 두 개 회사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설계 직무인데 그 약간 중공업 해양 플랜트 쪽, 조선 쪽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온쇼어 쪽 플랜트 건설인데 플랜트 직무가 시공이랑 공무 설계 이 세 개 중에 랜덤인가 봐요. 랜덤으로 뽑혀가지고 이미 그 설계로 뽑히면 모르겠는데 시공이나 공무로 가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보기를 들어주셨어요. 중공업 설계직, 그러니까 조선 중공업 해양 플랜트 설계직을 갔다가 뭐 그 한국 온쇼어 EPC 대기업 EPC죠.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GS 건설 등의 1년 뒤에 중고 신입으로 간다. 1번. 2번. 그 중공업 설계직을 갔다가 그 EPC 대기업 EPC 등의 3년 뒤에 경력직으로 간다.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직무만 맞으면 조선에서 플랜트로 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셨고, EPC 건설 플랜트 직무에 들어가서 해외 갔다 오고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버틴다. 그리고 설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는다. 그리고 EPC 건설 플랜트 직무에 들어가서 해외 갔다 오고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버티다가 설계로 안 될 시 중고 신입 또는 경력으로 다른 EPC의 설계직에 지원한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고민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조선 쪽 있잖아요. 해양 플랜트 쪽에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무는 자기가 원하는 직무가 맞는데, 이 조선 쪽 해양 플랜트 조선 쪽이니까 살짝 이제 좀 그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바라는 그 온쇼 쪽 EPC 쪽에 됐는데, 그러니까 뭐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EPC 쪽에 가면은 이 셋 중에 랜덤으로 간대요. 시공, 공무, 설계. 그래서 설계 쪽으로 가면 가장 베스트지만은 어디 갈지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은, 어차피 그 중공업도 글쎄요, 이게 그 중공업이라고 하면은 조선이 될 수도 있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해양 플랜트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해양 플랜트라고 했을 때 가스 플랜트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그냥 땅 위에 있느냐 바다 위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땅 위에 있어서 그 땅 지하에 있는 가스나 오일을 퍼내느냐, 아니면 바다 위에 있어서 바다 밑에도 땅이 있을 거잖아. 그 땅에서 오일과 가스를 퍼내느냐, 그리고 이 처리하는 공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설계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 조선 쪽에 해양 플랜트 쪽 하는 데 가서 설계를 배우면은 충분히 이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계를 원하신다면은 이런 쪽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 지금 온쇼 EPC 쪽에 갔다가 시공, 공무, 설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시공이나 공무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요.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배운 게 단 1년이라도 배운 게 있으면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딴 거로 해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기회를 잡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설계를 자기가 배관 설계 원한다면은 뭐 배관 설계 쪽에 가가지고 좀 실무를 좀 익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무에 가가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재미도 없고, 그리고 다른 부서를 보면서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메일. 이분은 이제 해운 회사에서 법무팀에서 7년 근무 퇴사하고 그 다른 유럽에서 법학 석사 1년 과정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바이 쪽으로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지라 두바이 취업 검색 중에 제 영상을 구독하고 시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세일즈로 이제 옮기면서 그런 그 법무팀이랑 그 접촉할 일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랜트에서도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그쪽으로 이렇게 플랜트 쪽으로 해가지고 알아보면은 좋지 않을까.
취업하는데, 왜냐면 두바이 쪽에 그 오일 앤 가스 회사가 많고, 그리고 뭐든지 수주 산업에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계약서 간에 서로 이제 뮤추얼하게 동등한 어떤 이런 계약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에 뭐 빠진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조건을 넣고, 이런 검토를 이제 저희 법무팀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랜트 쪽도 알아보면은 좋지 않을까. 플랜트에도 이제 법무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음 분, 이분은 되게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면접을 보고 피드백을 하던 도중 닉님의 영상을 접했는데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에 부합하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했고, 저도 나만의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현황을 적어주셨는데, 나이는 30살이고요 전공은 화학공학, 학점 3.4, 화공기사 자격증 있지만 전공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 과목 경험이 없습니다. 어쨌든 토익은 890, 토익 스피킹 LV6. 영어로 대화는 안 되지만 읽기 쓰기 듣기는 집중하면 가능합니다. 좀 대화하는 거를 많이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진로, 국내 페트로케미컬 기업 또는 해외 패키지 벤더 또는 해외 EPC로 간다.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서 화학공학 엔지니어가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 무엇인지 몰라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누가 물어봐도 나는 이런저런 기술력을 가졌다고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궁금한 점, 닉님 말씀대로 중소 패키지 벤더에 입사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원하려는 기업이 입사 초기에 담당하는 제품군을 순환 없이 계속해서 맡는다고 합니다. 닉님께서는 해외, 국내 EPC에 입사하기 위해 이 경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지 궁금합니다. 화공기사 취득한 지도 꽤 지났지만 전공이 탄탄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기사 문제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과연 발휘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학 시절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화공기사 준비할 때도 기출문제 풀면서 시험에 나오는 이론만 골라 외워 이론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연력학, 유체, 물질 전달, 열 전달, 공정 제어, 공업화학, 반응공학, 이 많은 과목을 원서 잡고 공부하자니 무엇부터 어느 수준으로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사 준비 때처럼 공부하면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설계 과목이 없어서 입수하지 못했는데 중소기업 입사 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라도 공부할 의향은 있습니다. 발본 일정에도 장문의 메일 읽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엄청 깁니다. 일단은 나만의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조언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조언을 제 그냥 나름대로 조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학공학 저랑 같은 전공이시고요. 학점 3.4에 화공기사 자격증도 있는데 전공에 자신이 없다고 하셨고,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익 있고, 근데 이제 영어로 대화는 안 되지만 읽기 쓰기 듣기는 집중하면 가능한다는데 영어로 대화를 많이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 이제 해외 패키지 벤더나 해외 EPC로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데 영어로 대화가 안 되면은 면접조차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로 대화, 뭐 읽기 쓰기가 안 되더라도 듣기가 안 되더라도 그냥 말하고 대화하는 거는 빨리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로가 국내 페트로케미칼 기업 아니면 해외 패키지 벤더 또는 해외 EPC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고민이 뭐냐면 이런 제조업 있잖아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서 화학공학 엔지니어가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 무엇인지 몰라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누가 물어봐도 나는 이런저런 기술력을 가졌다고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페트로케미컬 제조업에 가면 왜 기술을 얻을 수 없겠습니까? 이 그 플랜트는 경험이 기술이에요. 경험이 기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조업에 바로 가면 설계 관련돼서는 좀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어떤 나만의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죠. 뭐 그 공장을 돌리는 거라든지 뭐 옵티마이징 시키는 거, 에너지 세이빙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지만 그게 나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면 그런 거는 이제 누구나 좀 이렇게 그 공정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페트로케미칼 이제 제조업에 간다면은 그 공정 관련돼서 그 관련된 공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정이 있고 어떤 공정이 있고, 그리고 그 운전하면서 데이터도 얻을 거 아닙니까? 트러블 슈팅하면서 뭐 이런 파라미터를 바꿔서 결과가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쭉 수집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런 거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이 공정도 페이턴트가 이거를 만든 엔지니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회사는 요 공정된 관련된 것만 전 세계에 지어줄 텐데 거기에 관련된 그 현장 노하우가 있다, 현장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에 가기가 전혀 그거에 관련 없는 엔지니어보다는 훨씬 이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닉님이 궁금한 점, 닉님이 말씀한 대로 중소 패키지 밴드에 입사할 생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중소 패키지 밴더라고 하면 좀 작은 아이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제가 아는 이제 패키지 밴더는 그렇게 이제 기술력 있는 데는 글쎄요, 제가 아는 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술력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회사만 할 수 있는 그 기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좀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패키지 밴더. 그러니까 조금만 엔지니어링 관련된 것만 알면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아가지고, 글쎄요, 이게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쨌든 정말 이런 거 그냥 이런 기업에 배우면은 말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 이런 중소기업에서 일한 다음에 해외나 국내 EPC에 입사하기 위해 경력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제가 자꾸 실무 경험을 익히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에도 엔지니어링 관련돼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만 있고 이런 디테일한 자료가 없어요. 왜? 다 컨피덴셜이에요. 이거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공개하면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료가 좀 뜬구름 잡는 내용이 있다든지 뭔가 디테일하게 도면도 그렇고 이런 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면을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면 패키지의 밴더라고 해도 그 EPC에서 내려오는 스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펙을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부예요. 이거는 이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 깨나고 해도 뭐 대학생이면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다 기밀인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소 조그만 어떤 이런 아이템 하나 만드는데도 이 스펙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봐본 사람이랑 그냥 대학생이 유튜브 찾아보고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그냥 뭉뚱그려진 내용을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확실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화공기사를 취득했는데도 이제 그 이론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공 공부를 다시 하자니 뭐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연력학 유체 뭐 다시 원수 잡고 처음부터 하자니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 영어도 그래, 영어 공부하자 해놓고 이제 뭐 문법책 펴가지고 이제 앞에부터 맨날 배우는 거죠. 뭐 단어 외우고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거 계속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 발췌독이 있잖아요. 발췌독. 저도 뭐 스펙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읽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항상 발췌독을 해요. 그럼 요즘에 다 PDF이기 때문에 다 설치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필요해서 체크해가지고 여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교과서 그 부분만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열교환기를 사이징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뭐 반응공학 뭐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열 전달이라든지 그런 것만 발자독해서 그거를 딱 습득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 가면은 그냥 뚝 던져줘. 야, 닉 이거 열교환기 히트체인저 쉐램튜브 타입 설계해 라고 하면은 공부해야죠. 어떻게 내가 이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내게 되지 아무것도 그냥 목표도 없이 내 목표는 히트 익스체인저 설계야라는 목표 하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하면은 내게 싹싹 흡수가 되는데 아무런 목표도 없이 물질 전달, 공업화학, 뭐 반응공학 이러면은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든 실무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어진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전공이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 뭐 타워를 한다. 그럼 타워에 관련된 물질 전달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어디서라도 엔지니어링에 이자만 들어가도 가서 스펙이라도 기밀문서니까 그런 게 보는 게 얼마나 도움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 과목이 없어서 이수하지 못했는데 중소기업 입사 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라도 공부할 의향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플랜트 그 뭐죠? 플랜트 교육 있으면 듣고 글쎄요. 저도 근데 설계 과목을 들었지만은 그때서는 뭐 이해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또 제 자랑하긴 그렇지만 제가 영상을 잘 이해하기 쉽게 올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올린 영상 있잖아요. 엔지니어링이 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화학공학과 하는 일 요것만 봐도 제가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많이 아는 수준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신입사원일 때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교육이 있으면 교육 듣고 제 영상만 그냥 몇 번 반복해가면서 들으신다면은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개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을 한번 볼게요. 댓글 한번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석유화학 생산관리 폴리머 엔지니어로 있는 구독자입니다. 요즘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말하는 거죠. 커리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기술회의, 연구소 기술팀 등과 함께 트러블 슈팅을 할 때 거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경험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명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팀장님, 상무님, 연구소 등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의 조합을 가장 가능성 높은 것부터 운전 조건으로 설정하여 운전합니다. 계속 테스트하면서 노가다로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운전합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폴리머라고 해도 공장마다 공정과 라이센스가 다르니까 경력직 이직도 힘들고 아직 사회 초년생의 어리석은 시야 좁은 걱정일까요? 결론은 엔지니어링 회사로 가서 저처럼 스페셜리티를 기르고 싶은데 닉 형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도 석유화학 쪽에 제가 뭐 현장에서 일하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저의 짧은 스타트업이라든지 퍼포먼스 테스트, 트러블 슈팅, 커미셔닝, 프리 커미셔닝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제가 설계한 패키지를 이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러블 슈팅 같은 거를 하러 가면은 그 제가 다 알지만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가장 의심되는 파라미터를 딱 정해요. 그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되는 걸 하고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맞는 트러블 슈팅 프로시저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공정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뭐 반응식 있으면 반응식 같은 걸 공부하고 한 상태에서 하는 트러블 슈팅이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야 압력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트러블 슈팅이고, 그 공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뭐 반응식이 있다면 반응식 같은 것도 공부하고, 거기에 뭐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열을 더 인내해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고 하는 거면은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말해주신 게 팀장님, 상무님, 연구소 등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자세한 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트러블 슈팅 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일단 스터디를 한 다음에, 스터디를 해야지 뭔가 원인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씨 뭐가 원인일까 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그 공부한 후에 이런 거를 이건 노가다야 노가다. 저도 가면은 노가다로 합니다. 뭐 만약에 뭐가 안 나와, 퍼포먼스가 안 나와, 아 그러면 이게 왜 안 나오지? 왜냐면은 이 장치라는 게 안을 까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다 스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컬럼인데 뭐 리퀴드가 떨어지는데 이게 잘 디스트리뷰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디스트리뷰션 되는 그 구멍들 있잖아요. 스프레이인데 구멍이 막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투명 플라스틱으로 보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은 확인할 텐데, 그거를 스틸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 셧다운 시키고 그 안에 맨홀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 손해가 크니까 최대한 그 열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노가다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프로세스 파라미터 같은 경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이제 메커니컬적으로 뭔가 리키지가 안에서 난다든지 이런 거는 노가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저 같으면은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폴리머 공정을 많이 배우고 운전하면서 배운 이제 데이터 같은 거를 많이 수집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폴리머 공장을 지은 라이센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라이센서는 그거를 계속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힘들겠지만은 그 라이센서에 자기를 이 커리어를 살고 싶다면 이거를 설계한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그 엔지니어링 회사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트라이를 해볼 것 같아요. 그 라이센서가 독점적이지 않은 이상 그 경쟁사가 많이 있겠죠. 해외에 많이는 안 들어도 몇 개 있겠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그 해외에도 똑같은 이 폴리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현장에도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그 폴리머도 제가 보기에는 다 좀 그 공정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덕트에 따라서. 그럼 다른 데 가서 다른 것도 배우고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굉장히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대건설, GS건설, 헤이렌 가샤 사워가스 40억 불 참여라고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네요. 추가로 사우디 자프라 가스 35억 불은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 GS건설로 적혀 있어요. 요즘 국내 조선소는 카타르 그리고 모잠비크 LNG 탱크 추진선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증시에서는요. 아무래도 IMO 2050 영향 때문에 3회는 이번에 200명 정도 채용해서 인력 보강했네요. 국내 조선사는 드릴십이 반품 처리 고생 중이고요. 3중이 좀 많아요. 조선소는 대우조선은 플랜트 인원들 조선 쪽으로 인력 배치, 삼성중공업은 인력 구조 조정이에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3회는 우나이저 LNG LOI라고 나왔어요. 되게 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저도 이런 프로젝트 이제 헤이렌 가샤라든지 자프라 가스 이런 거에 저도 이제 비딩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취준생들한테도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기는 쉽거든요. 이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 보고 아니면 구글 좀만 해도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고, 그리고 EPC가 어디가 참여를 했고 어디가 수주를 했다라고 이런 정보를 알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쉽게 채용 공고를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삼성 그 한국 EPC 다 떨어지고 유럽 EPC 뭐 이탈리아라든지 TR이라든지 뭐 사이펜 뭐 페트로팩 이런 데서 땄어. 그러면 이런 따면은 그 EPC에서 엔지니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고를 내는데 이 공고를 사람인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유럽 회사들은 사람인 같은 데다가 공고를 안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잘 알고, 아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한국 EPC에서 못 땄다라고 하면 아이고 또 불황이네 라고 하지 말고, 해외 EPC 있잖아요. 아 그러면 한국이 떨어졌으면은 어딘간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딴 데를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구글 하면은 좀만 영어 이렇게 쳐가지고, 그러면 그 회사 사이트 가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수주하면 무조건 뽑습니다. 뭐 계약직이 됐건 무조건 뽑으니까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가 떴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누가 수주를 했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한국 EPC만 보지 말고 해외 EPC 같은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걸 하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